우리 한국인의 그 업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우리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가능성의 문제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그 업이랑 것은 서로 아주 그 복잡해요. 이걸 우리가 철학용어로 중천결정, 영어는 over determination, 중천결정이 뭐냐면 그 한 가지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업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알맹이 속에 딱 집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맹이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서로 막 섞여가지고 중천적으로 섞여가지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한 가지 사실이 한 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반된 사실이 하나의 알 속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주 그 모순적이고 서로 결이 잘 맞지 않는 것도 우리 속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심리 속에서는 서로 이런 심리도 있고 정반대의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 심리와 저 심리가 서로 결이 잘 맞지 않고 상호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알 속에 우리 민족의 공동 심리라는 알 속에 같이 이렇게 동거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중천결정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공동심리란 건 뭐냐면은 그 자체가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약과 독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약이고 저것은 독이다 하고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약은 동시에 모든 종류의 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모든 업은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약이기도 하다. 이렇게 독과 약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컨대 장점과 단점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의 양면성이다. 예컨대 우리가 성격상으로 어진 민족은 대단히 어리석기도 하다. 이게 논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진 민족은 한편으로 좋은 점에서는 어지지만은 또는 그 어진 민족은 아주 그 격동의 시절에는 대단히 어리석어 가지고서 남들한테 많이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진 인자는 동시에 어리석을 우자와 늘 같이 간다. 그 다음에 오를 의자는 동시에 아주 미워할 오자.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의 생각에 들어 있으면 반드시 정의는 불의를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의에 대한 그 나의 사랑은 불의에 대한 아주 정오심과 같이 가기 때문에 아까 어리석을 그 우자가 어진 인자와 같이 가듯이 오를 의는 동시에 미워할 우자와 늘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의와 오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 민족의 공동심리 이것도 우리에게는 잘 그렇게 말하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약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독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지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어진 그 업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서 독이 안 되고 약이 되도록 미래의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약이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에 달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혜로서 우리의 그 업을 대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란 건 뭐냐면 그 좋은 것 나쁜 것이 아주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광고에 있었습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그 말은 뭐냐면 무의식에서는 우리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너무 자랑하는 것은 동시에 그 속에는 무의식에는 우리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그 그림자를 늘 안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 세상에 그냥 가는 말은 없고 모든 말은 반드시 그 그림자를 안고 있다. 제가 연구원에서 그렇게 한국 사상사를 강의할 때 어떤 그 외국 사람들께 하는 강의입니다. 어떤 그 호주 유학생이 와 손을 들어요. 그 뭐냐면 왜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전부 다 한국 역사에 좋은 점만 이야기하느냐. 그게 이상하다. 역사를 이야기해주면 됐지. 왜 그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국사에 대해서 한국사는 아주 그레이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자기는 호주에 있으면서 한 번도 호주나 영국의 역사가 그레이트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한국은 그 말을 강조하느냐. 자기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자기 역사에 대해서 예컨대 프랑스의 그 노트르담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인데 그거는 이태리의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난 사람들은 이태리에서 그걸 길러왔다는 게 전혀 숨기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란서가 이태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역사를 좋고 나쁘다 하고 너무 단세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슬기로운 민족은 어떻게 주어진 그 업을 우리가 아주 약으로서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문제는 지혜가 중요하다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먼저 서두를 시작해 놓고 한국인의 공동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볼 때 한국인의 공동 심리에서는 먼저 순수성이라는 그런 공동 심리가 있다. 그래서 그 순수성도 이중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한 40대 중반에 약간 이제 중년 교수로 있을 때 우연히 이제 그 시조를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한국 시조 선집에서 이게 14세기 고려 말기 14세기 충신 우탁에서부터 조선조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조선 중기 송이라는 기생에 이르기까지 한 150수의 시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50수 시를 분석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거의 순수를 상징하는 은유법이 거의 3분의 1, 50수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눈 이게 자료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말고 두 번째 실제로 제가 페이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순승의 감정과 이중성의 모습 보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 보면 순승의 은유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등장하면 이화, 깨끗한 달빛의 이화, 명월, 광백, 또 백일, 광명, 백설, 은하는 은하수죠. 고죽, 외로운 대나무, 청풍, 창랑, 시냇물, 백로, 백운, 매화, 청산, 청초, 청운, 풍월, 응구는 이게 초생단을 말합니다. 연화, 명주, 송림 등등. 하여튼 이런 개념들이 은유들이 아주 50수 정도에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제가 아주 주목을 했는데 이 사실은 뭐냐면 대단히 이게 색깔로 보면은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되게 이게 색깔로 보면 흰색과 푸른색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은 차갑고 해맑고 밝은 느낌이 많고, 특히 또 계절 시간적으로는 눈이 오는 겨울밤, 달이 환한 동천의 춥고 시린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있다. 이 대개 시조들은 지조와 절개 그리고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에 붙다 썰개에 붙다 하는 그런 이른바 지조가 없고 충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애송시가 뭐냐면 윤동주의 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도 보면은 바로 순수한 영혼의 애가라고 볼 수 있다. 다 아시다시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쭉 그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운 것은 뭐냐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대단히 아주 청초한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제가 학문 가운데서도 천문학이나 고고학이 가장 학자들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이렇게 현실에 다룬 학문들은 내 손아귀에 늘 쉽게 이렇게 권력과 밑에 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에 하는 학자들은 되게 쉽게 어떤 탐욕에, 소유적인 탐욕에 물들 수 있는데, 저 머나먼 거리는 별들을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아득한 옛날의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천문학은 공간적이고 고고학은 시간적인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전혀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영혼이 대단히 깨끗하고 순결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만은, 바로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도 그런 머나먼 거리에 있는 별들이니까 전혀 인간의 손때가 묻을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청아하고 순결하기에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순수한 감정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윤동주의 서시도 가장 한국인이 애송한 시다라는 사실도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이른바 이게 사리 사욕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저도 없이 간에 붙다 쓸개 붙다 하는 그런 무절개의 인간들을 우리는 원천적으로 경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역사적인 현상으로 표현되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런데 병자호란의 경우에도 이게 주화파인 최명길보다는 이른바 청나라에 대해서 일체 항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물론 만주의 심령에 가서 곳곳에 선자세로 청태종 앞에서 죽은 이른바 김상은을 더 높이 평가한다. 최민길보다는 김상은을 높이 평가한다. 최민길은 항복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최민길이 절대로 비애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김상은에 못지않은 더 실질적으로 조선 백성을 더 구한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김상은을 최민길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길 집안은 대대로 조선조 사회에서 이렇게 항복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후손들도 늘 기가 죽어서 살아왔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현상은 다 같은 이제 고려 말기의 친구지간인데 정도전과 정몽주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멸망과 동시에 같이 죽은 정몽주는 조선조 선비들이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조선조의 살인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건국을 도운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이론가인 정도전에 대해서는 조선조 선비들이 별로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것이 조선조의 주자학의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자기 나라를 세운 정도전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그토록 반대했던 정몽주를 높이 평가했다 하는 사실도 제가 볼 때 일종의 한국인이 갖고 있었던 순승의 어떤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최영과 이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 나라를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승계보다는 오히려 고려의 건국 공신이 고려의 충신인 최영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 다음에 김구와 이승만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실질 건국에는 이게 반대했던 김구를 우리는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도 한국인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어떤 현실에 때를 묻힌 사람보다도 때를 묻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더 높이 보는 그런 우리의 무의식의 사고방식과 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신숙주와 성삼문을 보더라도 신숙주는 세조에 협력했고 성삼문은 우리가 사육신으로 죽었습니다만은 역시 신숙주도 대단한 외교가고 대단한 정치가인데 신숙주의 공로보다는 성삼문의 충질을 더 높이 보는 것도 결국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런 순승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역사를 볼 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승의 이 장점이랄까요. 약이 되는 측면이 뭐냐면 일종의 신념윤리와 관계된다. 이렇게 그분들 막스 웨버의 사회학에 보면 두 가지의 큰 사회적인 윤리가 있는데 하나는 신념윤리요, 하나는 이렇게 책임윤리다. 이렇게 신윤리를 이렇게 moral of conviction인데 독일 말로는 게진룽스 에티크라 부릅니다. 게진룽스 에티크인데 게진룽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conviction, 신념. 우리 말로 이게 뭐랄까요? 이 정서윤리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독일 말의 계진룽이 정서란 그런 의미, 심정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정서윤리, 심정윤리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심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념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더 낫다. 영어 번역도 계진룽을 컨빅션을 불렀다. 그게 신념윤리인데 뭐냐면 이 신념윤리는 동기의 순성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결과의 실용적인 결과의 이용성보다는 결과의 어떤 문제보다는 동기의 순성을 더 좋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이 심리가 그런 것인데, 동기가 불순하면은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동기가 불순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업으로서 우리의 집단 공동 심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념이란 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이게 치사와
지사와 의사와 열사의 그런 그 행동 강령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 저는 한국의 문화가 지사의 문화고 또 의사의 문화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죽음을,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예컨대 장개석이가, 제가 중국 대만 학자는 들었습니다만은, 장개석 이게 국민당 총통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물론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지만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임시정부가 나가 자꾸 돈을 좀 달라니까 귀찮게 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자금을, 물론 그러니까 충분하게 대주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자금을 많이 준 까닭이 뭐냐면,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에서 이 일본의 백천 대장을 투척하고 하는 그런 이른바 자기를 죽이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런 정신을 보고서 장개석이가 아주 놀래 자빠졌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화끈하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사람이 열사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예컨대 윤봉길 의사뿐만 아니라 곳곳에 안중근사, 윤봉창 의사 곳곳에 그런 항일 열사들이 나온 보고서 중국 민족보다는 훨씬 한국 민족이 이 애국적 열정이 강인하거나 순수하거나 하는 것을 아주 존경의 염으로 바라보면서 장개석이가 우리 임시정부에 후원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제가 대만 교수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대단히 우리는 이렇게 한편으로 고결한 그런 품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다.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것이, 우리가 그런 가끔 부자들 중에 아니고 아주 가난하게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할머니가 그에게 10억의 재산을 평생 모았는데 10억의 재산을 이렇게 대학에 아주 듬뿍 기증한다. 이건 참으로 이게 부자가, 미국처럼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10억이라는 건 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줄 수 있습니다만은, 10억이라는 건 할머니가 평생 겨울 내내 시장에서 고생하면서 모은 돈인데 그거를 아주 돌아가기 직전에 대학에 기부했다. 이것은 진짜로 이건 놀랄만한 일이다. 아주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하기 힘든 놀랄만한, 우리는 그런 뭔가 어떤 그런 아주 순수에 대한 강한 어떤 그런 열정이 있다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IMF 때 보면은 옛날 일제시대에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IMF 때 모든 모던한 건 없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내었다. 나라 경제가 기웃덩거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금부치를 내었다 하는 사실도, 이것은 우리가 이게 쉽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윤리의 또는 순성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보더라도 재밌는 것이, 우리는 그 당시 유교의, 조선조 말기에 유교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느낀 그런 신진 유학자들이 서양에서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그게 새로운 어떤 순수, 왜냐하면 유교가 이미 프레시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시한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새로운 걸음이 있었는데, 바로 천주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성훈 같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게 유교의, 가톨릭의 신자가 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신부가 되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세계 가톨릭사에서 아주 희귀하게 한국만이 있는 문제다.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먼저 천주교를 그리워해서 받아들였다는 것도, 그것도 결국 순교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순교했다. 이런 순교의 정신은 비단 가톨릭 신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컨대 유교를 보더라도 병조호란 이후에 현상윤의 조선유학서를 보면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했을 때는 이게 고연무 같은 몇 사람이 잠깐 머리를 좀 깎고
갖고 있다가 산속에 있다가 다시금 청나라가 부르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머리 길러가지고 청나라 관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한테 완전히 인조가 3년도에서 항복을 했잖아요. 아주 치욕스러운 항복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많은 주자들이 산속에 백이숙제처럼 들어가가지고 초골 목표로서 연명했던 사람이 아주 수백 명이 되었다 하는 그런 그 기록이 현상윤의 조선 유학사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얼마만큼 그 순수를 생명처럼 지키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유교의 그 선비들뿐만 아니라 이게 불교의 성리들도, 한국 성리의 큰 특징은 아주 고결한 수행이 있다. 예컨대 성철 스님처럼 그런 스님이 한두 분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보면 많은 성리들이 산속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래 하루 일식, 하루에 한 끼만 먹고서 거의 먹지 않아하고 수행에, 참선과 수행에 아주 고행에 잠기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의 나라는 진짜로 순수의 나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프랑스의 철학자 루이 라베의 말을 옮겨보면 에스피도 정신의 황금이다. 그게 일종의 정신의 황금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순수는 지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정신의 아주 깨끗한 황금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라의 왕자 신분으로 김교학이라는 그 왕자가 그 중국에 건너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승리가 돼가지고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일생을 바치다가 승려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이 김교학이라는 이 신라 왕자를 완전히 지장보살로 생각해, 지장보살의 화현이 돼가지고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김교학을 지장보살로 숭배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면 많은 그 영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도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이 순수에로 향하는 그런 고결한 순수에로 향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가 일종의 내성의 문화, 우리가 내성외양 하는데, 우리가 되게 유학을 내성외양이다. 안으로는 성자가 되고 바깥으로는 왕도를 펼치는, 좋은 정치를 해서 왕도를 펼치는 내성외양이다. 저기 주장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성과 외양이 일치한 적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내성과 외양은 주작이 비록 이념적으로는 일치시켰습니다만은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역사의 현실인데, 그래 보면 내성과 외양을 나눠보면 이 순수성의 이 정신의 황금은 우리에게 내성의 문화, 안으로 성자가 되는 내성의 문화에서는 대단한 빛나는 황금처럼 대단한 어떤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데, 외양, 바깥으로 이렇게 사회화시키는 외양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이것이 장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중국의 최고의 임금이 누구냐?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정치를 잘했던 임금이 그 당시에 나라를 아주 강국으로 만들면서 안으로 백성들에게 살기 좋게, 경제적으로 살기 좋게 만든 임금이 누구냐?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그건 중국의 당태종입니다. 우리 고구려와 싸웠던 중국의 당태종인데,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성을 보면 이거는 억만진창의 인간이다. 왜냐하면 당태종은 자기 아버지 당태종은 이 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인데, 이게 실제로 이게 수나라를 멸하고 당나라를 세울 때 당태종이 완전히 총사령관이 돼서 아주 전투적으로 전쟁에서 앞장을 섰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가, 아버지가 자기 왕위를, 당나라의 왕위를 자기한테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안 주고 자기 형한테 왕위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형한테 왕위가 넘어가지고 완전히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면 태종을 입장을 볼 때 당태종 보면은 완전히 자기가 생명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많은 권력이 자기한테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군사령관인데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금이 자기 형이 되면 자기가 눈에 가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역사를 보면은 임금 외에 임금과 법무하는 그런 권력을 지닌 사람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태종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늘 위기를 느꼈어요.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을 제거하려는 그런 업무를 이 당태종이 간파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협박해가지고서 권력을 빼앗았고, 이제 형이 감있지 않으니까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도 형의 편을 드니까 동생도 죽였고, 나중에 아버지도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가지고 일부러 빼앗았고, 그 다음에 더구나 또 그 동생의 그 부인, 자기에게 죄수를 또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또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그런 내성의 책에서 보면 당태종은 일종의 SOB다. 영어로 하면 SOB, son of bitch, SOB다. SOB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SOB인 당태종을 최고의 정치가로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만약에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당태종은 완전히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이렇게 찬탈했듯이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당태종 일종의 찬탈이거든. 그러면 한국의 세조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듯이 당태종도 한국에서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중국은 우리가 달라가지고 내성과 외향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다른 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당태종의 이런 중국의 역사적인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막스 웨버가 이야기하는 책임윤리와 관계된다. 아까 신윤리와 책임윤리는 정반대인데 책임윤리는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더라도 결과가 아주 별로 형편이 없어가지고 결과가 만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할 때는 그런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윤리는 결과에 대해서 결과의 이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윤리를 이 막스 웨버는 책임윤리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윤리는 오히려 내성적인 그런 윤리보다도 외향적인 그런 정치의 윤리와 더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동기의 순성을 생각하는 그런 이른바 신념의 윤리 이것은 좋은 점에서 보면 이게 정신의 황금인데 또 이것을 아주 네거티브하게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동기의 순수성이 오히려 너무 예리하게 작용해가지고 날카로운 대기를 가져오면서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도 예나 변치하게 작용시 모든 것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작용한다. 그래서 흑이냐 백이냐 한 인간을 볼 때 흑이냐 백이냐 하는 문제로 너무 쉽게 단순화시켜 나간다. 예컨대 최근에 제가 오늘 낮에도 이 여의도에 장자 강의를 하면서 바로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주도인가요? 전라도인가 어딘가? 이게 70 묵은 노인네가 무슨 정력이 그리 많은지, 젊은 대학생들, 데이트하는 대학생들을 그게 남자 먼저 죽이고 여자를 겁탈하다 보니까 여자가 반항하는 게 여자도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보면, 저 늙은 노인네가 주책이고, 나이 70 넘어가지고, 비아그라 먹은지 무슨 정력이 강해서 그렇게 하느냐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와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아까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그 노인네와 종이 한 장의 차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 노인네와 그런 경우를 안 만나서 그렇지 그런 경우를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우리에게 들어있다. 이게 내 속에는 전혀 그 노인네가 없다고 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너무 흑백으로 단순하게 보지 말라. 예컨대 사람을 평가할 때 저거는 흑이고 저거는 백이고 그렇게 저거는 백로고 이거는 까마귀고 그렇게 너무 나눠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여러분들 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의 소설에 닥터 지킬과 미스터 하이드처럼 낮에는 닥터 지킬이고 밤에는 하이드인데 우리 모두 다 인간은 낮에 되면 선량한 닥터 지킬이고 밤마 되면 아주 괴상망측한 미스터 하이드로 변하는 것이 이건 뭐냐면 인간이 다 그렇게 섞여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다 그렇게 섞여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역사의 지혜란 것은 아무리 선을 악을 100%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사실이고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현명한 국민은 우리나 내 바깥에 있는 그 악을 어떻게 내가 경영하는가 하는 경영의 지혜가 중요하지 그걸 100% 도덕적으로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것은 지우지도 않고 오히려 지우려고 하는 선의 마음이 오히려 악을 닮아가지고 더 아주 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책임윤리를 너무 망각하는 그런 이렇게 순성은 너무 예리함이 작용해가지고 날카롭게 세상을 대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컨대 우리가 유학을 하더라도 유학에 3대 성인이 있는데 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컨대 백이
백이숙제. 백이숙제는 성지청량, 성인의 맑음이 백이숙제다. 그 다음에 이유는 그 탕나라의 재상인데 한때는 탕나라 이전에 다른 그 임금의 밑에 부활했다가 또 탕 임금에 의해서 재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수하면 보면 순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윤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정치가니까 이것을 이 맹자는 성지임이라, 성인의 책임감이다. 이게 책임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단 말이에요. 책임윤리에 책임감이다. 그 다음에 유화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성지 그 화야, 아니면 성인의 그 조화로움이다. 왜냐하면 유화이라는 사람은 그 노나라의 대부인데 늘 남하고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이것도 좋고 황희 정성처럼 저것도 좋고 하면서 늘 부드럽게 하면서 속으로 자기 일을 아주 남하고 충돌하지 않고 해나가기 때문에 성지화다 부르는데 성인의 화이다. 이 세 가지가 유학의 세 가지 큰 이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입니다. 인형인데 한국의 유학은 이게 이윤의 성지 성인의 책임, 그 다음에 유화의 성인의 그 화해, 이것은 딱 죽어버리고, 오로지 백이숙제의 성지청, 성인의 그 맑음, 요만을 따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산문이 그 수양산 바라보면서 백이를 한다느라, 수양산 바라보면서 이 백이숙제를, 왜냐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서 이렇게 고사를 캐먹고 죽었으니까,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새 왕조에 협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사를 캐먹고 죽었으니까, 이 성산문이 중국에 가지고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하느노라,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를 캐먹는 것인가. 나 같으면 고사리도 안 캐먹고 굶어 죽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백이숙제를 세운 그 비석에서 부끄러워서 땀이 흘렀다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 성산문의 그 청결한 그 지조는 백이숙제를 능가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정신의 내면적인 정신의 황금은 좋지만은 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이 노자의 도덕 선명이라고. 이 섭이란 건 먼저 보통 이게 글자가 어려우니까 이게 섭을 저기 뭐냐면 그 글자가 익힐 습도 되고 들어갈 습도 되니까 보통은 저기 밝은 노자는 도를 이야기하는 밝은 데 들어간다.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옛날 한학자들이 번역하는데 그건 유가식인 번역인데 저걸 섭을 저렇게 보면 안 되고 섭은 입을 습. 저게 오드자가 붙잖아요. 용이 옷을 입은 것인데 저게 뭐냐 하면 오드자인데 우리가 염할 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가 죽을 때 그 염을 하잖아요. 삼별 염은 염할 습. 그게 밝음을 옷으로서 염한다. 이렇게 밝음의 조도를 약간 줄인다. 세상은 너무 밝으면 안 돼. 그래서 조도를 줄여야 돼. 이것이 뭐냐면 세상을 경영하는 이치야. 너무 순수선을 너무 강조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 늘 악과 싸우는데 그야말로 모든 정력을 다 기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책임 있는 일을 해나갈 수가 없고 어떤 명분으로서 싸우는데 일을 다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해서 이렇게 이 선명이라고 밝음을 약간 그 조도를 줄이라 해가지고서 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자의 그 사상은 뭐냐면 유고하다가 가지고 너무 이게 흑백을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강동리라는 말 들어봤죠? 그 말을 많이 쓰는데 잘 안 나오네. 화강동진. 원래는 화기광동기진인데, 접두는,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말은 탈락해버리면 핵심은 엑기스는 화강동진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면, 빛하고도 친화하고, 먼지하고도 같이 있으라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선명하고 같습니다. 빛하고도, 이렇게, 친화하고, 더러운 먼지하고도 같이 동거하라. 왜냐하면, 그 빛은 먼지가 없으면 빛이 빛나지가 않아. 우리 지구상이 먼지이기 때문에 반사돼서 빛이 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빛나기 위해서는 먼지가 필요해. 이것이 뭐냐면, 이 사회를, 예컨대, 이게 조금 어두운, 먼지처럼, 이렇게 약간 불순한 것도 이렇게 경영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맑은 물에 고기가 자르지 않는다고 너무 이렇게 사회를, 이게 실제로 맑은 물로서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도리야. 그런데 너무 그 명분상으로 맑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전쟁에, 그 맑게 하겠다는 그 전쟁에 중요한 에너지를 다 낭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이게 실질적인 생활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노자가 우리에게 경고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자는 오히려 제가 볼 때 공자의 유학받아도 더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그 이렇게 실학적인 요인을 더 많이 담고 있는 노자다. 그 노자를 다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도 뭐냐면 이것이 이제 나쁜 면을 보면 이게 독이 돼 버리면 이게 편협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사람은 때로는 많이 편협합니다. 편협해요. 편협해가지고 마치 그 맹자가 백이숙제보고 너무 편협하다. 아주 고결하지만 너무 편협하다라고 봤듯이 순수성은 때로는 너무 편협하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이런 순수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편협하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설하고 노비의 차별. 우리나라만큼 그 설과 노비를 아주 이렇게 대대손손 차별한 나라가 없다. 아시다시피 중국도 보면은 이게 당대 국법을 어겨서 이게 죄를 짓더라도 당대에 그 아버지 때, 당대 일대만 그 처벌받았지, 그 자손 때는 전혀 처벌을 주지 않았다. 자손도 벼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근데 우리는 한번 부모가 죄를 지으면 3인이 임금에 의해서 3인 내기 전까지는 대대로 그 자손이 노와 비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그 참여가 안 되고, 더구나 서자는 더구나 이게 반은 양반이고 반은 양반 아니지만 그래도 차별해가지고 서자의 길을 그 폐쇄했다. 이런 그 말하면 편협한 역사가 아주 드물다. 이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지금의 그 반작용으로 모든 대등하게 모든 것을 대등하게 주장하는 그런 역작용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또 유교에 또 사문난직을 해가지고 유교 이외에는 주작 이외에는 일체의 양명도 허용하지 않고 불교는 얼마나 타협했는지 도성 안으로는 불교의 성리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들어오면은 애들이 돌을 던져서 그 중에 머리를 때려도 피가 흘려도 전혀 그런 호소할 데가 없다. 심지어 금강산 같은 데서도 보면은 금강산에 있는 중들한테 금강산 올라가기 힘드니까 내려와가지고 가마 끌고 금강산 이렇게 유람하는데 도와달라 해가지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명령이죠. 선비들이 완전히 그 중들을 노비처럼 취급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록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사문난적 배부르식 이런 것들도 서울차별, 노비차별 이런 것들도 아주 극한적인 그런 편협성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순성의 한편으로 내성으로는 매우 좋은데 이것이 요양적으로 보면 단히 무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게 뒤의 문제다. 어떻게 내성의 순성을 살리면서 외양의 네거티브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조선조의 그 당쟁이라는 것도 저는 순성의 문제와 저는 직결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도 이것과 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바람의 흥과 한의 양면성, 이 신바람 문제. 저는 우리 민족이 대단히 신바람이 많은 민족이고 이 신명, 우리가 신명이 많은 민족인데 아시다시피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마한의 무천, 신라의 한가위 등등 또 이 마한의 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무속적인 그런 문화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군 신교하고 대한 직결된다. 당군 신교가 직결된다. 그래서 당군 신교는 제천 사신 의식인데,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제천 사신 의식인데, 바로 당군은 분장의 동시에 무장, 이게 샤만이 아니겠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능화라는 유명한 조선조 말기야 탁월한 종교학자 있는데 조선 말기에 불도 스스로 배워가지고 불란서 이 종교학의 무문도 보는 그런 탁월한 이게 문학자 이능화 있습니다. 이능화가 있는데 이능화의 조선 무속고를 읽어보면 바로 이 당군 신교의 본질을 접신탈화라 불렀다. 접신탈화라 불렀다. 이렇게 신과 접해가지고
나를 잊어버린 엑스타시스, 완전히 엑스타시스 경지에 들어가는 접신타라라고 이능화가 칭했는데, 저는 이능화의 이 조선 무속에 나오는 저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병도의 그 조선 상고사 보면은 이 건모라, 양서에 나오는 건모라는 것도 큰 마을을 이게 건모라, 한자로 건모라라 불렀다. 그 다음에 무리도다. 도도 바로 저런 당군 신교의 저런 무리를,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화랑도, 신라의 화랑도, 또 고구려의 조백도, 조백선인, 이런 것도 전부 다 당군 신도와 저는 직결된다. 또 이능화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당군 신교의 그러면 신도의 정신적인 내용이 뭐겠는가? 우리가 지금 잘 알 수가 없는데, 최시원이 삼국사기에 남긴 기록 보면은 현묘지도왈 풍류고 접합군생이다. 그렇게 현묘지도, 접합군생,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당군 신교의 본의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묘지도 접합군생. 그래서 풍류도라는 게 뭐냐면, 풍류도가 당군 신도가 풍류도인데, 그 풍류도는 예컨대 대단히 이 풍류, 바람 풍자 흐를 처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의 흐름을 대단히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컨대 현묘지도는 현묘한 아주 신비스러운 아주 깊고 깊은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 현묘한 도에 접하면 사람들이 다시금 생기, 접하면은 무생기를 접촉해가지고 그 현묘한 당군의 풍류도와 접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생기, 군생이니까 생기를 이게 불러일으킨다. 접하해서 생기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 현묘한 풍류도에 접하면 사람들이 아주 생기가 나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아주 생기가 나가지고 아주 강한 자발적인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멋을 피울 때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연애 감정이 할 때 다 생기가 나잖아요. 남자도 생기가 나고 여자도 생기가 나고, 그때 말로 가장 인생의 생기가 발랄시되는데, 서로 상대방에게 이게 아름답고 아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또 아주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아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생기다. 그때 멋을 내잖아요. 그 멋이라 말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인생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생기가 솟아나는 신바람 나는 그 순간이 바로 멋인데, 그래서 저 멋은 옛날에 그 멋은 이렇게 대단히 좋았다. 지금은 그 멋을 피우는 거 달라가지고 멋은 대단히 우리에게 아주 좋은 문화적인 전통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하랑도와 조백도들도 대단히 멋을 피운 민족이다. 그러니까 멋을 피우는 그런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술의 수련도 하면서 학문도 연마하고, 또 예술도 좋아해가지고 노래도 부르면서 산천 다니면서 아주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호연지기의 노래도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종합적으로 일종의 멋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멋이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멋이 발동되면은 이것이 아주 우국충정, 나를 위해서 아주 몸도 불사는, 목숨도 불사는 위국충정의 그런 화랑정신 또는 고구려의 조백정신을 우리가 나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사무라이가, 일본의 부시도, 무사도, 사무라이 부시도, 무사도고 바로 신라 화랑도의 이렇게 후손이 아니겠는가. 신라 화랑도의 정신이 일본에 건너가지고 그런 무사도를 일으킨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무사도의 저런 정신이라는 화랑도 정신은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벨송이 불란스의 철학자인 벨송이 잘 밝혔는데, 일종의 그는 닫힌 도덕이다. 닫힌 도덕. 그래서 크로스드 모랄, 닫힌 도덕이다라고 불렀는데, 이 크로스드 모랄, 닫힌 도덕은 뭐냐면 열린 도덕 정반대다. 오펀드 모랄, 열린 도덕과 정반대다. 이렇게 닫힌 도덕은 뭐냐면 자기 집단의 혁명을 위해서
모든 신명을 다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집단의 발전과 융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 크로스 모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사하고 직결되는 것이, 무의 정신하고 직결되는 것이, 우리가 예컨대 기독교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예수의 도덕은 이게 오픈 모랄, 열린 도덕이 돼가지고 자기 종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도덕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린 도덕인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게 무사도라는 것은 닫힌 도덕이 아니겠는가? 닫힌 도덕인데, 그 닫힌 도덕은 뭐냐면 자기 집단의 어떤 이게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와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은 공통적으로 어떤 정태 종교를 갖고 있는데, 정태 종교가 뭐냐면 이게 죽음도, 전쟁에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이게 종교를 갖는데, 그 종교는 뭐냐면 마치 화랑도들이 미륵 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죽어서 미륵으로 화연돼가지고 다시금 이 세상에 다시금 화랑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가 이 정태 종교입니다. 마치 일본의 무사들이 죽어가지고 군신이 되겠다 하면서 일본의 신사에 이게 등재되듯이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이 정태 종교인데,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게 백송 이론처럼 이른바 단군 신도가 이 정태 종교보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것이 이게 이 삼국에, 저는 삼국시를 좋아하는데 삼국에 아마 백제도 기록이 안 보입니다만은 백제도 틀림없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의 저런 강인한 어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게 이게 모든 생명을 다 불사르는 그런, 죽음도 불사르는 그런 정신의 노홍시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이 현묘 지도인데, 현묘한 도니까 이게 뭔가 접신탈하니까 나를 잊을 만큼 이렇게 죽음도 나를 잊어야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데, 나를 잊을 만큼 하는 어떤 깊이, 정신의 깊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 정신의 깊이를 지금 우리가 철학적으로 찾을 길이 없습니다만은 좌우한 우리가 저 신바람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저 신바람이 예컨대 저는 우리나라를 앞으로 흥분시키는 중요한 저는 매체가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월드컵 때 신바람이 아주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그런 신바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다 기뻐했어요.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는데 전 국민이 다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거리에 다 나왔는데, 심지어 이게 제가 아는 교수 아들도 성남에서 응원 나갔는데, 40대에 있는 중년 신사가 코줌에 100만 원을 들고 나와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당시 술 사 먹으라고 돈을 이렇게 나눠 주었는데, 그것도 전혀 이렇게 말하면 신바람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흥이 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거리에 응원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해도 전혀 그렇게 도둑맞 소리 맞았다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발표 죽었다는 사람도 안 보인다. 중간에 발표 다쳤다는 사람도 안 보인다. 쓰레기도 없다 하는 사실은, 이건 볼 때 이게 예사롭게 우리가 흘러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나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모든 정치는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먹과 신바람이 나게끔, 자기 모든 겉멋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쏙먹과 신바람이 나게끔 해줄 수 있는 정치가 저는 한국의 좋은 정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발적으로 신명이 나가지고서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같이 내가 내 일을 찾아서 움터 나가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깊은 저력이 있지 않겠는가. 바로 여기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굴기랄까요. 굴기란 것은 우뚝 솟을 우리가 우뚝 솟을 수 있는 저력을 바로 여기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동시에 과거에 예컨대 역사의 모든 훌륭한 왕들도 이런 이게 신바람과 신명을 불리겠던 그런 이 민족이 아니겠던가. 광개토 대왕도 단순하게 정복의 군주뿐만 아니라 대단히 우리가 담덕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대단히 이렇게 덕성스러웠던 군주가 아니겠는가. 단순하게 무인으로서 칼만 잘 쓰는 것이 아니고 덕성스러운 민족 아니겠는가. 신라의 문왕 보더라도 우리가 해중능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볼 때에 그래서 해중능을 지금 우리가 삼국에서 백전이 신라니 고구려는 이렇게 지역 감정 때문에 싸워가지고
우리 과거의 고대사가 저는 상처를 받은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제가 경상 사람이라고 제가 신라인이 아니고, 또, 제가 전라도 사람이고 제가 백제인이 아니고 제가 평양 사람이고 제가 고군이 아닌데 지금은 그 지역이 그럴 뿐이지 어디 저는 경상 사람이지 왜 신라인이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런데 그렇게 보면 역사를 그렇게 쪼개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그 불행히도 역사를 그렇게 쪼개기 때문에 저는 문무대왕의 이 신라의 그 대왕바이 세상에 그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나를 바다에 묻어달라. 그 용을 그 호국의 용이 되겠으니까 바다에 묻어달라 하는 그런 임금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었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다에 스스로 묻혀가지고 내가 그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용이 되겠고 우리 그 신라 사회를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에 의해서 바다에 묻힌 무덤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저는 그 해중릉의말로 바로 우리의 그 민족적인 성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나라의 고위 지도층들이 그 해중릉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문무왕 앞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아주 멸사봉공, 사심없이 내 사리 사욕을 치우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주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내 양심껏 모든 내 지혜와 모든 열성을 다 바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맹세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만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주위 사람 말리면 그 백제가 반발하고 고구려가 반발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늘 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저는 우리 민족의 중흥의 중요한 그 힘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 신바람, 익설 신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려나가는가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큰 과제다. 이 지혜스러운 과제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역시 그것도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지혜스러운 사람은 잘못하면 그것이 그 신바람이 독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 예컨대 그 신바람이 조선조의 그 유교, 숙문, 유교 문화에서 유교 문화가 너무 예를 강조하는 바람에, 이렇게 음악 악자, 절골 악자, 그 음악할 때 악을 너무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문화가 거의 그 조선시대에 망가졌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놀 줄 몰라요. 놀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추석이고 설이간에 민족의 공동 놀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함께 춤춘다는 것. 이게 말하면 영어로 써서 댄싱 투게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댄싱 투게더. 함께 춤추는 것. 제가 이스라엘 가보고서 놀랐는데 그거들은 축제에 그야말로 동네 단어 댄싱 투게더. 함께 춤을 춰요. 우리가 강강손에서 함께 우리는 함께 춤추는 그런 문화가 없다. 그 때문에 이렇게 놀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여인애들은 그 음식 만들기 위해서 고달프니까 놀이가 명절이 싫다 하고 남자들은 섰다만 앉아서 두드리고 부인애들은 이제 북에서 일하고 소녀몸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가 유희를 즐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저는 우리를 아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춤출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게 모두 굳어 있어. 함께 이렇게 춤추는 것이 우리 마음을 여는 응시돼. 그래, 신바람 같이 불리면서 우리가 이 좋은 나라 만듭시다. 내 자손을 위해서 우리 좋은 나라 만듭시다 하는 그것이 일어나면은, 저는 옛날 건부치처럼 일어설 수 있다 생각해요. 와 하면 우리가 발동만 걸리면 한다 이거죠. 발동 걸리면 하는 민족이야. 하는데 그 발동 걸리기 힘든데 놀이가 많이 억압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심지어 이능화 여기처럼 우리가 화랑연왕선 화랑이 이제 무속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랑을 무시하게 환양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화랑이 천민 취급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놀이로서 폭발 안 되고 있는데 신바람의 에너지는 있다. 신바람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있어. 있는데 그것이 놀이로서 이렇게 세련되게 함께 마음을 열고 손에 손잡고 이렇게 강강술래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너무 늘 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이게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넘어서야 되겠는데 그러나 에너지는 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냐면 독으로 변화. 그게 광란이에요. 그게 광란이에요. 광란이 뭐냐? 우리의 광란이 뭐냐? 정치적인 광란, 종교적인 광란, 도치 정치도 광란이. 와,
촛불하고 같이 촛불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이게 광란. 이게 종교도 광란. 나는 한국의 종교가 이렇게 광란적이다. 예, 근데 종교 행사를 하더라도 그냥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막 흔들면서 미친 듯이 하는 이것은 세상에 어느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노르웨이의 교수가 제가 연구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 처치에 가고 싶대. 그래서 처치에 소개를 해서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어떠냐는 게 그 사람 이야기가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제가 사실 그다 옮깁니다. 그것은 It's not a church. 그게 뭐냐는 게 인도사 매드하우스. 매드하우스는 광자들의 미친 자들의 집이다. 와,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입장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남의 눈에는 대단히 이상스럽게 보일 정도인데 이것이 뭐냐면 대단히 열광이다. 열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하고 열광하고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다른 이야기가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이야기가 전혀 귀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정신적인 정신병자가 뭐냐면 정신병자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망상이 있어가지고 망상이 꽉 차가지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유학생 시절에 하도 공부하기 힘이 들어가지고 늘 소화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보면 이게 신경성 위장병에 제 생각이 위장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게 일종의 병입니다. 집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게 막 생각에 집착돼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들려지지 않아요. 그게 일종의 광란이다. 그게 열광주의가 대단히 격정적이다. 그게 우리 한국인들이 대단히 격정적이다. 그래서 그 격정이 자칫하면 충돌을 가져온다. 그 격정이 충돌을 가져온다. 그게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무서워하고 그 격정을 저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문화는 이렇게 에너지를 어떻게 정중동으로 어떻게 고요한 속으로 에너지를 안으로 당기면서 겉으로는 격정으로서 광란해 하지 않고 안에서 그걸 우리가 예술화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그 에너지를 신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예술화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의 지혜가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바람이 흥과 한인데 흥이 나면 우리는 예술 통해서 흥이 일어나게끔 예술을 통해서 흥이 일어나.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왜 합창을 제가 방송에 가냐면 합창을 매우 권장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예술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참으로 음악도 잘하지만은 합창도 참으로 잘해요. 비엔나 소년 합창단 무슨 합창단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옛날에 리틀 엔젤스 있잖아요. 그 합창단은 그 합창을 세계를 휩쓸지 않겠는가. 그 합창에 우리 모두들 이 화음으로서 우리가 이 말하면 다친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 저는 음악 이상 좋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종류의 나라가 돈을 들여가지고 합창 단독 노래방도 오히려 노래장 봐도 저는 가끔 어느 방송에 일요일날 아침에 노래 부르는 걸 봤어요. 노래 부르고 땡 하고 틀리면 땡 하고 하는데 아침에 노래 부르는 것은 아침에 보통 노래 안 부르거든요. 아침에는 성악가들도 노래가 아침 모기 전에서 잘 안 나온답니다. 절대 성악가들은 오전에 노래 안 불러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 대학에서 음악 교수 안에 절대 아침에 노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모기장에서 음악이 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또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노래 부를 마음이 안 생기니까 아침부터 땡땡 하니까 왜 저는 시간을 아침에 하는가 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우리 저녁에 보면 이 화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댄싱 투게더 내면 싱잉 투게더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왜냐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싱잉 투게더부터 댄싱 투게더로 올라가면 어떻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을 일으켜야 된다. 흥을 일으켜야 돼. 대단히 말하면 유치한 흥이 아니고 대단히 깊이 있는 흥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 대신 우리는 한을 과거에 저는 한을 상당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원한과 직결돼가지고 한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다 같은 치고를 다 옛날에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고 옛날에는 참 못 살았어요. 못 살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당시 못 사는 걸 말도 형용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한 집안은
그 자식이 아주 간신 그때 신고 그때 고시에 파스했, 그 당시에 고등고시 파스했다면 완전히 그 이는 막 집안 팔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은 고시를 파스했는데 한 집안은 고시가 안 되었어. 그래서 그 집안에 그게 어린 애들이, 그때 어른 말고 어른 애들이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집안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됐어. 그 고시팟이 안 된 집안이 서로 제가 어릴 때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봤어요. 내 자식이 안 됐는데 내 자식 안 되면 다음 자식 때, 내 손자 때 보자 하면서 일을 가면서 이게 너희 자식 고시 판검사 되었다고 까불지 말라고 이게 하는데 그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거기 그 일종의 그 한입니다. 한이 매체가 있는데 우리가 잊어야 돼요. 그 한은 잊어요. 그다음 늘 원한으로 작용해. 속에 이렇게 바로 중국의 일본의 그 한은 바로 복수로 바로 들어가요. 복수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뭐냐면 상대방께 한을 안 지켜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은행이 왜 조심스러우면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한을 지면은 이게 칼로 나가지고 죽는 사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해. 일본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일본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같으면 인사 한 2만 봤는데 호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호텔 로비에 앉아가 가만히 있다가 앞에 인사 한 10m 앞에 인사하는 사람 봤어요. 딴 데 보다가 5분 전 보는 게 또 하는 게 아까 5분 전에 5분 전에 했는데 또 하고 저렇게 자주 인사하구나. 그럼 무슨 말 하면 또 하고 우리는 한국하고 말지 않습니까? 또 하고 이게 만큼 남에게 대해서 이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왜냐하면 뭘 알아보니까 산화시대에 서로 기분 나쁘면 칼에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칼 빼주면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다치려고 그렇게 배려하는데 이렇게 한을 안 지으려고 일본 한 지면 죽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한이 바로 이 칼로 직결되지 않고 늘 음성적으로 그걸 갖다 흘리게 이 비비 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위정 제가 이게 철학과 hin을사 나오는 원고에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위정 사기 이런 것들이 일본에 몇 배냐면 36배. 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게 만약 법원에 36배나 더 많아. 이 말은 뭐냐면 속으로 이게 큰 감정 뒤틀려 가지고 아주 완전히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한으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게 한으로 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아주 음성적으로 해코지하는 그런 문화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시간이 이제 원래 8시 40분까지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는 근본주의, 시루주의는 빼버리고 이제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다 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현묘의 힘, 이 장터가 현묘의 힘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스러워야 돼. 대단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지혜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저는 우리 미래가 우리의 지혜에 달렸다. 단순히 기본적인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란 게 뭐냐면 우리가 깊어져야 된다. 우리가 아까 현묘지도, 아까 단군 사상의 현묘지도, 그것도 대단히 어떤 깊이 있는 현묘니까 거할 현자니까 극하고 그 깊이, 어떤 정신의 깊은 깊이와 관계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단군의 사상이 지금도 희미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다시 우리는 새로운 의미의 우리가 깊이 있는 한국인. 저는 가장 우리에게 가방식,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국민이 되자.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미래 우리 민족의 저는 우리 민족의 운비하고 저는 지키는 생각하는데 연못이 깊으면은 더러운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자정한다. 이렇게 다 연못이 있으면 고요하면 다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이 다 조용하게 된다. 자정한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문화, 깊이 있는 사회는 다소간 부정이 있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다. 예컨대 우리가 개인이라도 개인이 보면 이게 아까 화강 부분처럼 이 세상에 먼지밭이기 때문에 먼지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아주 100% 먼지가 없는 정결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구체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다 털면 먼지 다 나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는데 사람 잡으려면 요새처럼 사람 잡으려고 일부러 아주 현명을 들어보면 다 거기에 안 걸릴 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또 남 잡기 위해서 혐의 들어봐가지고 새를 그 정직을 잡기 위해서 쟤는 조지는데 또 정부에 바뀌면 자기도 그런 운명을 또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깊이 없는 그 문화의 정치의 소설 아니겠는가. 저는 그걸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문화, 깊이 있는 마음,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사회의 문화가 깊으면은 그 화강복리처럼 늘 쉽게 이렇게 출렁거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 에너지도 안으로 깊숙한 에너지를 저장돼서 안으로 깊숙이 저장돼가지고 쉽게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저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게 미술 사가도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돌부처 조각들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수가 있고 그런 돌부처의 그 현묘함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중국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고 인도에 가서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의 이렇게 경주 석가람의 예컨대 화감에 새겨진 그 부처의 그 얼굴, 또 백제의 미소라고 흔히 불리우는 서산 마애불의 이게 삼존불의 그 얼굴의 그 미소, 또 이름 없는 돌부처, 전 돌부처, 길가에 그 돌부처들의 그 얼굴, 그건 다 이름 없는 석공들이 다 조각했는데, 그런 그 돌부처의 그 현묘한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고, 경박하지 않고 깊이가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부처의 얼굴은 이게 제가 할 때 중국이나 인도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미소다. 그런 깊이다. 그래서 님들, 또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의 미륵 방가사회상, 미륵 방가사회상이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미륵 방가사회상. 제가 다른 논문에서 미륵 방가사회상하고, 그 다음에 로댕의 르방스의 생각하는 사나이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나이는 뭐냐면 근육질이에요. 근육질이. 이래서 다 하잖아요. 근육질. 엄청난 근육질이. 저는 옛날 고등학교 이게 잡지에 보면 학원 잡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교양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책이 지금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지금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바빠가지고 그걸 볼 새도 없는데 그게 큰 불행이에요. 우리 그걸 봄으로써 자꾸 이제 자기의 생각이 깊어지고 오히려 좋은 대학생이 되는 안 된대. 그냥 학원에 나가지고 그냥 기회를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창의성이 안 생긴다. 근데 그거 보면 그 학생 때 왜 생각하는 사나이가 이렇게 근육질인가 저는 의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몸이 애 빼고 근육질도 없습니다만 되게 생각하는 사나이는 몸이 아주 가냘픈데 어떻게 씨름 선수도 아닌데 저렇게 몸이 근육질인가 하고 제가 학생 때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학 가가지고 늘 의심이 하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파리에 가가지고 로댕 박물관 갔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알아보려고. 갔는데, 보는 게 여전히 근육질인데, 알은 것이 뭐냐면, 로댕이, 원래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세계를 위해서 내려보는 이 얼굴. 그게 침통한, 지옥을 보니까 그게 즐거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내다보면서 하계 지옥을 아주 어떻게 저 불쌍한 세상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댕이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인데 그 당시 시대가 아직도 말하면 자본주의 후유증 때문에 사회가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말하자면 사회주의자 로댕은 어떻게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을 내가 구할까 하는 이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영혼을 갖고 있는 사나이가 르방스에 생각한 사나이인데, 그걸 왜 근육질이냐? 그걸 제가 책을 읽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 책을 사서 보니까 전문가의 이야기에 보면, 말하면 세상을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의지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지를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이 책상을 들기 위해서 딱 들라고 하면 근육도 별로 없지만 그건 제 근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지야. 이게 의지야.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야.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회적인 혁명의 의지야. 그런데 미륵 방가사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 아무 근육 없고, 몸 보면 제 몸이나 미륵 방가사 몸에는 아무 근육이 별로 없어. 없고 밋밋해. 하는데 미소를 짓고 있어.
그럼 이 뭐냐면 큰 차이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걸 세상을 내가 아주 바깥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강한 그 의지와 그 욕망의 표현이지만, 이 미륵은 뭐냐면 이건 세상을 바꾸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꿔왔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불교식을 보면은, 우리 도양식을 보면은 세상은 내가 바꾸어야 할 대상이 아니야. 지붕이 깨어있으면, 창문이 깨어있으면 내가 고치면 돼. 그 다음에 지붕이 떨어졌으면 내가 수리하면 돼.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가 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이게 도양식 보면 세상은 내 마음의 그림들이야. 내 마음의 그림들. 각자가 세상 보는 눈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서는 세상은 절대 안 바뀌어요. 마치 영화 촬영처럼 화면이 있으면 화면이 그 마음이고, 그 촬영이 쫙 나가면 벽에 있는 그 비치는 게 그림이야. 그 이미지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서양 철학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이미지를 실제인 줄 알고 그걸 자꾸 바꾸려 하니까 뜻대로 안 된다 말이야.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더부터 이제 더 열이 더 나는데, 이 그 미륵 방가사에서는 뭐냐면 고요함 속에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렸어. 여러분들 세상이 뭐냐면 자기 수준만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자는 성자의 수준만큼, 또 유치한 놈은 유치한 놈의 수준만큼 세상을 본다고. 개미는 개미의 수준만큼 자기 세상을 봐. 또 군뱅이는 파리의 수준만큼 세상을 본다고. 세상은 각자가 다, 인간 다 달라.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이 마음의 그 반응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은 안 바뀌어진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미륵 방가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 한국의 이 현묘지도는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 그 깊이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깊이가 없어. 너무너무 깊이 없고, 전부 다 TV도 너무너무 깊이 있는 인간을 만드는, 깊이 있는 우리 그 문화를 만들지 않고, 너무 이게 영양가 없는 농담으로, 막 시큰 농담으로 거의 채워주고 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그런 그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그 문화의 깊이 있는 마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한국의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깊이 있게 만드느냐. 그래서 깊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것, 깊이 있는 문화는 깊이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저는 여기서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현묘지도, 당군 신도의 그 현묘지도의 현대적인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그 한국 철학사 보면 늘 그 깊이와 관계되는 거. 예컨대 제가 일부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효의 일심지묘, 일심의 그 묘, 화쟁 일심의 묘, 그 다음에 의상대사의 진성지묘, 진성의 그 묘, 그 다음에 그 의천대사의 교관지묘, 교화관, 교랑선, 교종관이라는 것은 선종, 교화선의 그 묘, 그 다음에 진울의 진심묘체, 전부 다 이 묘와 관계됩니다. 또 유학도 화담의 이른바 기지묘용, 기의 묘, 그 다음에 율곡의 이의 묘, 율곡이나 퇴계의 이지묘용, 이의 묘용, 율곡의 이기지묘, 또 한말에 와서 해강 최양기의 신기들 중에 신기지묘, 전부 다 이 묘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미래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묘를 잘 살린가. 이게 우리 한국의 미래에 지킬된다. 흔히 요새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가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주 이게 창의성 있는 교육을 또 개발해야 된다. 그 말이 틀린 이야기다. 창의성 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고, 창의성 교육이니까 또 토론식을 해야 된다. 강의식은 주입식이 안 되겠고, 이제 대학부터 초등학교 전부 다 이 토론식으로 해야 된다. 토론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 창의성인가? 절대 아니다. 서양은 다 강의식입니다. 훌륭한 교수가, 제가 유학생 들어봤는데, 훌륭한 교수하고, 아주 깊이 있는 교수하고, 좀 겁이 들은 교수하고, 차이점 보면, 겁이 들은 교수는 이렇게 강의 들으면, 제가 처음에는 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제라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자 안 놓치고 다 들었는데, 좀 몇 년 지나니까 불가 귀에 들어오는데, 별로 깊이 없는 교수는, 이게 먼 산 쳐다보고, 땅 공사하면 들어도 다 들려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뻔히 아는 소리도 하니까 또 내가 듣는. 근데 진짜로 인류 교수는 어텐션 하지 않으면 날아갈 거예요. 50분에 아주 어텐션을 탁 이렇게 들어야지. 대신 50분 어텐션 하니까 50분 5분처럼 걸려요. 딱 순간적으로 딴 데 마음이 딱 가버리면, 놓쳐버리면 따라가지는 못해. 이거 제가 볼 때
그게 묘야.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강의식 하더라도 그 훌륭한 제자 스승들 많이 나와. 훌륭한 학자들 많이 나와. 훌륭한 정치가들 많이 나와. 이렇게 절대로 무슨 테크닉 방법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깊이 있게 만들려면 바로 우리 이 묘용, 이거 뭐냐면 이 묘랑선 누가 제도가 지어준 거 아니고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가능성, 각자 우리 가능성 다 있는 가능성을 각자가 자기 가능성을 아주 신바람 나게끔 100% 발량하게 합니다. 나는 아주 기능공으로서 아주 가능성이 있다. 제가 기능공을 생각하는데 옛날에 제가 유학생 시절에 이게 부디라는 코미디언 배우하고 이게 알랭 들롱이라는 유명한 미남 배우가 나오는 게임 영화인데 그러면 돈 털기로 해가지고 금고대 은행에는 금고가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부디라는 코미디언 배우한테 내 수입의 반은 나한테 줄 테니까 저 금고 좀 털어. 다른 사람 저 읽지를 못해. 너 뺏길 수 없어. 나는 은행에 안 두고 살고, 털어. 너 부자 되고 싶지? 되고 싶다. 그럼 내가 돈에 반은 줄 테니까 금고 파는 거 내가 털어. 그 말에 들어가가지고 이 불길이 이제 금고를 터는데 완전히 이게 아주 손재 장인의 아주 달인이야. 달인이야. 터는데 이 사람은 벌써 딱 금고 앞에가 터는데 자기가 도둑질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 자기는 최고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쾌반 보면서 하나하나 차닥차닥 열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는 은행 지금 턴다는 생각 없고 완전히 자기 기술을 아주 시험삼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휘바람 불면서 그러니까 알랭드롱이 기가 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키면 큰일 나는데 뒤에서 궁둥이를 팍 차면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지금 미쳤냐고 알았다 하면서 또 5분도 안 돼서 노래 부른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기술자로서 자기 힘빨아나니까 자기 크게 매진하는 게 흥이 나가지고 자기 일에 매진하는 우리 국민 각자가 누구 보지 말고 각자가 다 다르게 차이나게 자기의 가능성을 다 흥나게 매진하는 그 사회가 바로 창의성 있는 사회이지. 그러면 창의성 문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각자의 자기 가능성을 개발하게끔 해주면 각자는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신을 스스로 낸다, 흥을 스스로 낸다. 여기 바로 창의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위적으로 문교부가 지금 이게 강의식 말고 토론식 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유치한 짓을 하지 말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재주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재주를 우리가 각자가 신바람나게 자기 창의성으로서 자발적으로 흥이 나게끔 해줄 수 있는 거기에 우리 미래를 달렸고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과거에 우리의 현묘지도 하는 당군의 사상처럼 우리가 깊이 있는 현묘한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이 정신적인 지표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좀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깊이 있는 이 마음, 깊이 있는 정신,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깊이를 좀 우리가 배우고 익히자 하는 그 이야기로서 제 얘기를 지금 끝내고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